하니까. 네. 왜냐하면 서울시장 그때 좀 후보로 혼란스러웠어요. 했고 네.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시니까 여러분들 네.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한 사람은 6사람이었는데 그 외에 송영길이 하고 박주민이 네. 출마를 하겠다 이러고서는 음.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3명을 추려서 그래서 6명이 됐는데 그중에 세 명을 추려서 한다고 그랬죠. 공천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네. 거기서 2명을 음.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송영길하고 박주민을 공천 배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네. 전략공천 지역구라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딴 사람들을 더 불러 모아서 경선을 하겠다. 아니면 뭐 추대를 하겠다. 이러고서 네, 얘기를 네. 하면서 아우. 이게 결국 늦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비대위가 송영길 박주민을 그대로 후보로 인정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사람을 기다렸죠. 이낙연을 기다리느라고 한 일주일 허비를 하고 일주일에서 열흘 허비를 하고 이낙연은 추대 아니면 안 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그쪽에서 얘기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닷새를 박영선이 나온다 만다 박영선을 추대를 한다. 누굴 그때 기다리는 나갔던 사람 모습을 기다리는 보였죠. 모습을 해서 거기서 시간을 또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론도 제대로 못했어요. 맞아요. 토론 딱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고 16시간 만에 3번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과정에서 박주민 의원이 또 드롭을 했어요.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에 그것 때문에. 예. 근데 박주민 의원은 뭐 나중에 제가 또 비판을 하겠지만 저 비판도 하고 띄워주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비대위가 무슨 역할을 했냐. 저는 왜냐하면 박지원 혼자만을 얘기를 하진 않아요. 비대위 전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호중, 박지원이라고 하는 두 공동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나머지 비대위원도 굉장히 문제예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어떤 것들이냐. 네. 이 서울시장 이거에 대한 혼란뿐만이 아니라 제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X표를 쳤는데 다 비대위를 제가 X를 완전히 쳤습니다. 저는 처음에 박지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한 거는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됐지만 그냥 그때는 얘기 안 했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저도 이제 후보로 나설 판인데 뭐 그래서 예. 근데 그랬는데 어느 때쯤 돼가지고 완전히 제가 X표를 쳤느냐 하면은 이 비대위원들하고 비대위원장 이름을 넣어서 한 여론조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은 서울시장에도 들어가고 네. 원주에도 들어가고 계양에도 들어가고 계속 이러면서 넘어왔던 거고. 나오고 거기에다가 비대위원이었던 최이배 또 그 뭐 권지웅이는 아니었던 거야. 최이배하고 또 한 사람 누구였던가 이런 사람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막 돌리는 거예요. 그건 누가 보궐선거 돌렸겠습니까? 저는요 토론회 후보 그런 거 돌리라고 돈까지 냈어요. 당에 2,600만 원을 냈습니다. 근데 저는 딱 2번 했어요. 네. 나머지 여론조사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 딱 잘라야 되거든요. 네. 비대위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대위에서 하면 그런 거는 딱 잘라야 됩니다. 딱 잘라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딱 기회를 보고서 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도 해서 제가 그때 송영길 후보 첫 송관이 토론회 때 마침 그날 비대위원장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손 들고 얘기했습니다. 제발 원주나 계양에 네. 비대위원 넣는 그런 뻘짓은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아마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뻘짓이죠 그게.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런 기회 누가 비대위에 놓은 겁니까? 어쩌다가 들어간 거를 갖다가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기회를 만드는 자리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거를 체크하지 못하는 비대위 문제 네. 있다. 거기다가 박지원 위원장은 아니 왜냐하면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여러 가지 뭐 뻘짓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지지자들 뭐 뻘짓에 제일 저거 한 건 이거예요. 네. 우리 지지자들이 신나게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왜냐면 그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선거의 전략은 뭐였냐면은 네. 어차피 선거율은 떨어질 거다. 투표율은. 투표율이. 그러니까 지지층. 누가 자기 지지층을 끌고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우리를 찍어줬던 사람들의 8, 90%만 나오면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는 아. 비대위원장으로 바보 같은 짓이죠. 음.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그거는 해당 행위라고 제가까지 얘기는 못하겠으나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네. 굉장히 비전략적이고 선거에서 비선거 전략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추어라는 얘기죠. 아마추어적인 모습 보였다.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어색한 것들,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른바 비위 관련 이런 네. 것들을 문제 지적을 하는 것 때문에 충청에서도 완전히 이제 아. 가라앉았죠. 근데 이제 그게 거기다가 최강욱 의원까지 걸고 넘어져 가지고 이제 그 문제는 지금까지 끌고 오는데 네. 저는 그 점에서요. 저는 그 문제도 다 왜냐하면 저도 여성으로서 성 관련해서는 굉장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강욱 의원 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 네. 우리가 문제 삼았던 게 있습니다. 그 박홍률 목포시장 지금 이제 그 목포시장으로 당선이 됐죠. 근데 민주당으로서 그 후보 예비 후보 등록했던 분이에요. 근데 네. 이분을 공천 과정에서 잘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 비위가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제명을 시켰어요. 네. 근데 그 제명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뭐 그 피해자라고 하는 분이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무고를 다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2차 가해다 오늘 해서 했는데 아니 그러면 남자는 무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 합니까? 그다음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벌써 그게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미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냈어요. 네. 그러면 빨리 사과를 하고 데리고 와서 민주당에서 경선을 치르게 했었어야죠. 또 그거 안 하고 해서 판단이 안 나가서 됐다. 예. 저기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됐어요. 그 결정을 한 게 비대위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전략적인 그리고 판단을 지금도 그 못했다. 부분에 대해서는 예. 왜냐하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피해를 준 거거든요. 어느 사람한테 그런 거는 본인이 이런 판단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입 꼭 다물고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먼저 저는 뭐 아마추어 플러스라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비대위가 솔직히 저는 민주당이 제가 3번을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보궐선거에서도 당의 선대위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낙연 대표가 우겨가지고 그때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후보 내지 말자라고 네. 했는데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났으면 본인이 그렇게 우겨가지고 했으면 끝나고 제일 먼저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과를 안 했어요. 사과 안 했어요. 그때 그렇군요. 저는 그때 이낙연 대표한테 무지 실망을 해요. 제가 아는 이낙연 대표가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지 실망을 했는데 그때도 사과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왜 저기서 못했느냐. 그게 마치 그냥 LH 사건 때문에 다 그런 것처럼 부동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넘어가는데 결코 그거 아니거든요. 부동산이든 LH도 이런 것들은 다 있을 수 있는 정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당은 어떻게 하고 후보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선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없었어요. 네. 그 다음에 대선 끝나고 나서 선대위 했던 사람이 그냥 쑥 물러가는 거로 끝나. 송영길까지. 송영길까지. 그 다음에 뭐 미국 간다 이러면서 끝나버려. 그러니까는 야 이거 민주당 뭐야?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비대위 이번에 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비대위가 또 슬쩍 다 물러가는 것도 다 끝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윤호중 한 번이라도 나타나는 거 보셨어요? 딱 숨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 이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우리 편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갈 사람이고 다 어떤 때는 어깨 동무하고 어떤 때는 네. 그냥 팔짱만 껴, 어떤 때는 손만 캐고 어떤 때는 그래 기분 나쁘지만 같이 걷자 뭐 이럴 정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자신들의 퍼포먼스에서는 냉정하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없고 그리고 지금 그거에 대한 평가가 마치 이재명 개인한테 대한 평가 뭐 그다음에 지선도
이재명이 나오는 바람에 졌다. 이런 바보 같은 네. 아니 이재명이 나왔으면 저는 뭐 이 점에서는 그렇지만은 저는 송영길과 이재명 후보를 엮은 그 지역구 뭐 관련해 가지고 엮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송영길 대표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네. 그런 건 좀 비겁하게 보였다. 왜냐하면 그거는 당장 자기가 꼭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이 뭘 할 수 없게 만든 거는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다. 그건 말이 돼. 그렇다고 송영길을 못 나오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송영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송영길을 더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쟁을 그걸 치열하게 못했죠. 펼치셨죠. 예. 그걸 못해서 근데 음. 제가 꽤 성적은 좋았어요. 네. 뭐 말은 못하지만 그런데 그 그 이재명 후보가 또 갖은 여러 가지를 위해서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저쪽의 작전은 딱 보이잖아요. 집중력? 개항에 묶어놓자. 네. 이거 아닙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던 수였죠. 다 눈에 보이는 수인데 거기에 그냥 말려 들어가는 척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럴 때 으쌰으쌰하게 가는 게 민주당이 해야 되는 일인데 예. 민주당의 비대위가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오히려 그런 게-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결국에는 비대위의 결정이나 스탠스를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다. 비대위는요 아마 여태까지 뭐 여러 저기들이 있지만 아마 최악의 퍼포먼스로 기록될 만한 비대위였어요.